부업으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고민이 찾아옵니다. 사업자를 내야 하나? 근데 막상 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닌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에서 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오히려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두려워하는 이유 6가지를 하나씩 팩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 수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정보가 재직 중인 회사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일부 회사는 재직 중 다른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회사라면 사업자 등록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재직 중 개인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사업자 내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업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부업을 막 시작해서 월 몇십만 원 수준의 수익이 나는 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수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추가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수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업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은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면 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카페 이용료, 구독 서비스, 책 구입비, 인터넷 요금, 스마트폰 요금의 일부 이런 항목들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수익이 동일해도 경비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항목만 처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비 처리 범위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사업자를 내면 직장에서 내는 4대 보험에 더해서 사업자 4대 보험까지 이중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4대 보험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직장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중 납부가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입니다. 4대 보험 전체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결심했다면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지도 중요합니다. 부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세금 체계입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세금 신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책,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 판매처럼 부업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이 기준 이하에서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매출이 기준을 넘어가면 그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에 확인 여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귀찮고 세금 신고도 귀찮으니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플랫폼은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크몽, 클래스 101, 타링,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각종 전자책 플랫폼,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여기에 납부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신고 안 해서 아끼려다가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수익이 생겼다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자동 통보 없음, 건강보험료는 일정 수익 이상일 때만 추가, 사업자 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4대 보험 이중 납부는 사실이 아님, 간이과세자로 부담 없이 시작 가능, 그리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더 무섭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십시오. 한번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이 그 두려움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 못하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